우리는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합니다. 문득 이런 깊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한 사람의 진정한 본성은 어디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까요? 그 사람의 순간적인 행동이나 습관적인 말투,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표정일까요? 고대로부터 수많은 현자와 철학자들은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특별한 창이 있다고 한결같이 말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얼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이곳을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과 타고난 기질, 심지어는 잠재적인 운명까지도 놀랍도록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는 오랜 믿음이 존재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과학적인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인류의 경험 속에서 축적된 관상학적 지혜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현명하고 깊이 있는 통찰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얼굴의 어느 이곳을 봐야 그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대의 지혜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타인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당신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는데 놀라운 통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상적인 관찰을 넘어 인간 존재의 깊은 면모를 이해하고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지혜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얼굴은 단순히 뼈와 살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궤적, 내면의 생각, 그리고 심지어는 타고난 기질과 에너지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지형도와 같습니다. 동양의 관상학은 물론 서양의 인상학 역시 얼굴의 각 부위가 특정한 의미를 지니며 그 사람의 운명과 성격을 반영한다고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짐에 따라 미의 기준과 관상 트렌드 또한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여성의 광대뼈가 강하고 고집스러운 인상을 주어 기피되기도 했으나 현대에는 적당한 광대가 오히려 자신감과 주도적인 에너지를 나타내는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관상이 단순히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지혜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인상은 단 몇 초 만에 형성되며 심지어는 0.1초 만에도 1초 만에도 결정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의 직관과 첫인상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형성된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이후에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강력한 맥락을 형성하여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모, 얼굴, 표정, 옷차림 등 시각적인 요소와 자신감 있는 태도, 눈맞춤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첫인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관상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사람을 이해함에 있어 단순히 표면적인 첫인상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면에 담긴 복합적인 의미와 숨겨진 스토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굴의 어느 곳을 보아야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본성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이곳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세 곳은 단순한 외모적 특징을 넘어 그 사람의 내면, 세계와 잠재된 가능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단순히 겉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과 정신적 에너지를 읽어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째, 눈입니다. 예로부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불려왔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눈은 한 사람의 정신 상태, 지성, 그리고 영혼의 깊이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미묘한 부위로 여겨져 왔습니다. 관상학적으로도 눈은 관운, 사회운 등 전반적인 운을 나타내며 맑고 투명한 눈빛은 올곧은 정신과 명확한 판단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사람의 의지와 집중력,
그리고 상황을 통찰하는 능력이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 가늘고 긴 눈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담긴 인내심과 깊은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이러한 눈은 끈기와 현명함을 바탕으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탁하고 흐릿한 눈빛은 내면의 혼란이나 건강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시선이 불안정하거나 흔들리는 눈은 솔직하지 못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내면이 아직 정돈되지 않았거나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릴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눈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그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과 내면에 쌓여있는 감정의 깊이까지도 미묘하게 드러냅니다. 눈빛을 통해 그 사람의 진정성과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맑고 흔들림 없는 눈빛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눈빛에 담긴 깊이를 통해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눈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깊이와 내면의 평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은 영혼의 거울이며,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진정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눈을 통해 상대방의 진심을 읽어내고 그에 따라 현명하게 소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첫 만남에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자신감을 갖고 상대방과 적절한 눈 맞춤을 하는 등 비언어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데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코입니다. 코는 얼굴의 중심을 잡고 있는 동시에 재물운과 자존심, 그리고 추진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위로 해석됩니다. 관상학적으로 코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물운, 그리고 인생 전반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코끝에서 콧뿌리까지의 영역은 중년운을 관장하는 부위로 알려져 있으며, 이 부위의 윤택함과 형태는 그 사람의 중년 이후의 삶의 안녕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코대의 높이, 콧방울의 모양, 그리고 코끝의 형태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영향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목표를 향한 추진력을 나타냅니다. 코대가 곱고 적당한 높이를 지닌 코는 강한 의지와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가진 사람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콧방울이 두툼하고 살집이 있는 코는 재물을 모으고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됩니다. 이러한 코는 재물복을 부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너무 높거나 날카로운 코는 고집이 세고 타협을 모르는 성향을 나타낼 수 있으며,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을 겪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강한 추진력을 동반하지만 유연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거나 퍼진 코는 재물운이 약하거나 우유부단한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는 금전적인 관리나 결단력 면에서 다소 부족함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코의 크기나 모양이 아니라 얼굴 전체와의 조화입니다. 코가 얼굴의 다른 이목구비와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며 사회생활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균형 잡히고 윤택한 코는 원만한 재물운과 함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격을 암시합니다. 또한 코는 그 사람의 자존감과 자기 확신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은 코의 표현에서도 그러한 에너지가 묻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코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재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기 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향한 의지와 그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기반을 코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면접이나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인사 담당자들은
지원자의 얼굴 표정, 외모, 옷차림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며, 이는 코가 상징하는 자존감과 추진력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셋째, 귀입니다. 관상학에서 귀는 살아있는 족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사람의 타고난 복과 인복, 그리고 수명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귀는 또한 그 사람의 총명함과 지혜, 그리고 선천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해석됩니다. 크고 힘있는 귀, 두께가 있고 내이륜과 외이륜이 가지런한 귀는 좋은 관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귀는 타고난 복록이 많고 지혜로우며 건강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복이 많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귀가 얼굴에 비해 너무 작거나 얇으면 타고난 복이 적거나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의 고난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귀는 또한 어린 시절의 환경과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대인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귓불이 두툼하고 탄력 있는 귀는 재물운이 좋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며 복을 불러오는 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순조롭게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귀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넓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여 좋은 평판을 얻기 쉽습니다. 반대로 얇고 작은 귀는 고집이 세거나 인복이 부족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참고 자료일 뿐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귀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귀가 얼굴에 붙어 있는 형태와 전반적인 조화입니다. 얼굴에 적절히 붙어 있는 귀는 안정감과 균형 잡힌 성격을 나타내며 귀는 곧 삶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는 그 사람의 타고난 복과 인복, 그리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를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잠재력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상학적 해석이 현대과학적인 근거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과학은 관상학을 미신적인 영역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축적된 지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도 얼굴은 영혼의 그림자라고 하여 사람의 외모가 내면을 반영한다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판단을 넘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흔적과 내면의 에너지가 얼굴에 투영된다는 깊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얼굴의 각 부위가 상징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타인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선 인문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궤적과 내면에 복잡한 감정들이 새겨진 하나의 서사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서사시를 읽어내기 위해 눈, 코, 귀라는 세 가지 핵심적인 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관상을 맹신하여 특정인을 쉽게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인간은 고유하며 한두 가지 특징만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관상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격과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 글래스고 대학 연구팀의 부자 얼굴 연구는 백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자와 빈자의 인상이 다르다는 결과를 제시했지만 이는 사회적 인식과 관련된 특징을 분석한 것이지 특정 관상학적 특징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관상 트렌드는 시대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정된 관념에 갇히지 않고 유연한 시각으로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상이 주는 통찰을 통해 상대방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현명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직사각형 얼굴은 신경이 예민하고 영리한 기질을 가졌으나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수 있어 개인적인 업무나 전문직, 기술자, 예술 분야가 적합하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는 특정 얼굴형이 특정 직업에 더 적합하다는 의미보다는 그 얼굴형이 가진 기질적 특성이 특정 분야에서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점의 위치에 따른 관상 해석 역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턱, 입 주변, 눈썹, 코끝의 점 위치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입 옆의 점은 말실수로 인한 손해, 눈썹 아래점은 부자가 될 관상 등으로 풀이되는데, 이는 과거부터 내려온 민간의 속설이자 오랜 관찰에서 비롯된 통계적 경향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인간의 외모와 운명, 성격을 연결 지으려는 오랜 노력의 산물입니다. 2025년 여자 얼굴 트렌드나 남자들이 선호하는 비주얼에 대한 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관상학적 관심이 단순히 타고난 외모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자신의 인상을 개선하려는 현대인의 욕구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부 탄력 관리, 이중턱 리프팅 또한 얼굴 관리, 얼굴 축소, 붓기 관리, 비대칭 교정 등 다양한 뷰티 관리 트렌드는 자신의 얼굴을 통해 긍정적인 인상을 만들고 나아가 삶의 운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상은 단순한 외모 판단을 넘어 자기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만나면 얼굴의 이곳을 보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타고난 운명을 점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며 반응하는지를 파악하려는 심오한 노력입니다. 눈을 통해 영혼의 깊이를 읽고, 코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과 자존감을 파악하며, 귀를 통해 타고난 복과 인복을 가늠하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얼굴에서 읽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고 그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상학적 지혜를 활용하여 타인을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품과 행동,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진정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얼굴은 단지 첫인상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 진정한 가치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비로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얼굴이라는 지형도를 통해 인간 본성의 깊은 강물을 헤치고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지혜를 통해 사람을 만나는 매 순간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당신 자신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며 당신의 잠재력과 진정한 본성을 탐색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탐구는 당신을 더욱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존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에 밝고 따뜻한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지혜와 통찰을 함께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이 지혜로운 공동체를 더욱 크게 만들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 지혜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기꺼이 공유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존재의 깊이를 탐색하고 삶의 미스터리를 풀어나갑시다.